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채널 인스타닥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이 저희 영상 댓글에다가 자기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할 때 어느 과를 가야 될지 그게 되게 어렵다고 그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좀 콘텐츠화 해보기 위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디 과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노선이 되게 명확하게 나뉘잖아요. 또 막상 우리도 어디 진료를 보러 가면 우리도 좀 헷갈려요. 방식은 제가 문제를 준비해왔으니까 두 분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3초 안에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네, 해서 대부분은 답이 같겠죠. 네네. 같은 걸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르면은 이유가 나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그쵸.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그때 외쳐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3일 전에 손톱 옆에를 살을 뜯었는데 어제부터 그쪽이 빨갛게 붓고 만지면 너무 아파요. 하나 둘 셋. 성형외과. 아, 왜요? 어려운데? 저희... 난 정형외과 생각했어요. 뭐 정형외과도 뭐 당연히 가는 약간 거죠. 내성 발톱처럼. 뭐 그런 거. 손이면은 사실 발톱이면은 정형외과를 이제 보통 많이 가는데 지금 이거가 증상에 따른 의심되는 병이 뭐죠? 임프레션이 뭐예요?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이제 셀룰라이티스. 쉽게 말하면 봉화지겸이죠. 네. 농양이 이미 생긴 경우에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손이나 발 혹은 온몸 어디에 생기는 어떤 봉화지겸도 내과, 감염내과의 진료와 감염. 성형외과 혹은 정형외과의 진료를 필요로 할 수 있어요. 외과 선생님들의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손발의 경우에는 보통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성형외과 진료를 보게 되지요. 그러면은 로컬에 일반인 분들이 가실 때 성형외과는 보통 미용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면 될까요? 피부과를 가도 간단하게 IND는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단은 내과를 먼저 가셔서 꼭 째야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항생제만 먹어도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이밍을 좀 놓칠 우려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로컬에서 봉화지겸이 가장 먼저 의심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정형외과 선생님 진료를 보는 게 제일 속이 편할 것 같아요. 항생제도 처방해 주실 거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면 거기서 바로 하거나 소견서를 써주실 테니까요. 생각보다 빡세지? 자, 쉬운 문제 이제 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또 감기 걸렸어요. 코도 줄줄, 목도 아프고 몸살기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비인후과죠. 당연히 이비인후과를 가야겠죠. 내과를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감기 초기 증상, 부비동염일지, 편도염일지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귀, 코, 목 쪽의 증상을 모두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를 가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를 보면 제일 좋은 게 코는 콧물을 빨아들여 주시고 목은 진통 효과가 있는 베라카인 그런 거를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확 증상이 좋아져요. 어차피 급성 상기도염의 경우에는 증상 조절만 해주면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의 진료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들이 다 제가 지식인에 네. 어떤 걸로 고민하시는지 그런 데다 보고, 물어보면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넣은 거기 때문에 지식인을 참고해서 만든 거군요. 네네. 자, 3번. 혀랑 입안에 빵꾸가 두세 군데 나와서 너무 아파요. 빵꾸? 하나, 둘, 셋. 이비인후과. 쉽게 말하는 입병, 설염일 수도 있고 볼, 점막에도 그런 염증이 생겨서 발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헤르페스 감염처럼 나타났을 수도 있고 입안에 염증이 생겼으면 거기에 이제 국소적으로 약을 좀 발라줘요. 진통 효과가 좀 덜 나게 하는 약을 바르거나 아니면 화학적으로 이런 소작술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들 아시는 알보칠 막 이런 거. 알보칠. 극강의 고통을 잠시만 경험하면 너무 좀 귀여워. 빠르게 날 수 있는 그걸 이제 발라주거나 스테로이드 약 각을 하는 거나 약 같은 걸 처방해 줄 수 있으니까 저희 쪽 오시는 게 좋고 이게 단순히 사실 염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은 염증이다 뭐 입안에 계속 헐어요 라고 왔는데 보니까 그렇죠. 암일 수 있는 거거든요.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요. 2주, 3주 이렇게 약을 쓰면서 각을 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작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돼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런 증상이 자꾸 재발이 되거나 잘 낫지 않는 염증이 있으시다면 이비인후과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흡연하신 분들은 두경부 두경부 안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베체트 병이라고 해서 구강에도 궤양이 있고 성기 쪽에도 궤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동시에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를 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이비인후과에 좀 내원을 하셔서 이건 자가면역 질환도 의심이 된다 하면 저희가 충분히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의뢰를 드리니까요. 일단은 이비인후과에 내원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겠고 혹시나 나는 베체트가 더 의심이 돼서 막 성기에도 궤양이 있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견이 되면 증상도 있죠. 그쵸. 류마티스 내과를 진료를 보시고 이거는 뭐 베체트 아니에요. 이비인후과 가세요. 그럼 또 이비인후과에 오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진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코를 세게 부딪혀서 코가 많이 부었어요. 우두둑 소리도 났어요. 이거는 뭐 하나, 둘, 셋. 성형외과 진료를 가야죠. 코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제일 돌출된 부분이잖아요. 비골골절의 빈도가 사실 얼굴의 골절 중에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수술로 초기에라면 근데 시기가 너무 지나게 되면은 뼈에 결합이 다시 생겨서 굉장히 큰 수술 혹은 교정 수술을 해도 잘 원래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치고 바로 대학병원이나 큰 성형외과 혹은 이비인후과에서도 하니까요.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빠르게 교정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추후에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교정을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더 성장하면서 변형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맞아요. 정확하게 교정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7일 이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5번. 저 귓볼에 피어싱 한 자리가 골맞어요. 하나, 둘, 셋. 이비인후과죠. 성형외과 아니에요? 이비인후과죠. 귓볼은 특히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귓볼에서 메스 있는 것도 저희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사실 전신에 메스를 다 하긴 하는데 인펙티드 시스트도 우리 쪽에서 저희도 뭐 다 하는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켈로이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그쵸. 같은데 우리 켈로이드 수술하는데? 해요? 그 이제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영역이 귀, 귓볼 그리고 그 흉부 그 다음에 여기 삼각근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세 군데를 보통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켈로이드는 아무래도 흉터의 일부고 성형외과 진료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 진짜 많이 오거든요. 켈로이드, 귀 쪽 켈로이드로. 왜냐면 대부분 피어싱 하고 나서 외상이 없었는데도 그 피어싱 한 자리가 켈로이드로 생겨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도 그럼 사실 저희는 똑같이 켈로이드로 오시는데. 운드 리비전 해주거든요. 그래 켈로이드를 수술을 해요. 근데 그냥 잘라주고 다시 꿰매주고 대신에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살성 자체가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같이 해주면서 그쵸, 조금 보게 그렇게 돼요. 하게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거기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켈로이드 경우에는 거의 뭐 동일한 치료 방식을 택하고 계신데 이비인후과를 가도 되겠네요. 저희는 저희 쪽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비인후과에서 이걸 보시는 줄 저는 몰랐어요. 여기서 보는 줄 몰랐어요. 저희는 온몸의 켈로이드를 다 보니까 켈로이드인지 비후성 반응인지 판단이 좀 애매한 여기 경우도 있는데. 많아서 켈로이드와 비후성 반응의 제일 큰 차이가 상처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그게 이제 켈로이드의 특성이잖아요. 비효성 반응. 수술을 해서 없애고 나면은 비후성 반응은 물론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발이 좀 덜하고 그리고 나 이거 2번 수술했는데 또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리암 그러니까 어. 스테로이드 주사에 효과가 좀 더 좋은 편이죠. 켈로이드보다는 훨씬. 켈로이드는 정말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까지 고려할 정도로 6번 갈게요. 가끔씩 심하게 어지러워요. 하나, 둘, 셋. 이비인후과가 신경과. 사실 이제 그쵸 신경과를 조금 저는 먼저 보긴 신경과를 봐요. 먼저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급실을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아니 해요. 왜냐면 어지러움을 담당할 수 있는 과는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심장내과, 우리가 심장에 부정맥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느냐보다 엄청 중요한 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그쵸. 같거든요. 전정신경이 조금 어디가 불균형이 생겼거나 이석증이 있는 게 내일 치료받는다고 크게 문제가 되거나 후유증이 남거나 하지 절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중풍인데 그거를 못 맞추고 늦어져서 병원에 가게 됐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쵸. 발생하죠. 뇌경색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디가 진짜 한쪽이 갑자기 막 마비가 마비가 되거나 온다거나. 막 쓰러지거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심한 어지러움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시기를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진짜 큰일 나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너무 어지럽다, 응급실로 바로 오시고요.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서 찾고 싶다 그럼 일단은 신경과 같은 데 가셔서 거기서 선생님이 확인할 길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자, 7번.
10년 전쯤에 이마에 혹이 생겼었는데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말랑말랑하고 튀어나와있어요. 하나 둘 셋. 성형외과 진료를 봐야죠. 가세요. 이게 약간 좀 너무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 치중된 그러게요. 얘기들 약간 아닌가요? 이거 너무 아니에요. 편파적인 문제 그게 같은데. 왜 더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알만한 질환들은 아세요. 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리고 보편적인 대중적인 질환들이 안 나오고. 아, 그런가요? 네. 쉽게 말하면 혹이죠. 근데 이게 그 혹이 괜찮은 거냐, 그냥 좀 놔둬도 상관없는 건지, 혹시 암일 가능성이 그렇지, 있는 대부분 건지. 그게 걱정돼서 그쵸. 오시죠. 근데 이제 피부암 같은 경우에 진단은 피부과에서 하지만은 종양을 떼고 나면 그 아. 부분을 메꿔야 되잖아요. 이제 간단한 거면은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크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성형외과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조그만한 종양들은 어디를 가도 약간 외과적인 계열을 가시면 대부분 그냥 해주세요. 저희는 심지어 목에 여기 종양 조그만 거 있는 거 제거하시는 분이었는데 배에도 있대요. 그래서 같이 제거해드렸어요. 8번 문지방에 부딪혀서 발톱이 들렸어요. 하나 둘 셋. 정형외과.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보통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면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호출을 해서 심하면은 발톱을 제거를 해야 해주죠. 되니까. 국소마취만 하고 국소마취는 어디다 해요? 손톱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정형외과랑 이제 요일을 이 안에 넣어. 나눠서 제가 옛날에 당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손가락 마취는 상당히 아파요.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각해만 봐도 너무 아파. 자 9번. 저 다리가 너무 저려요. 하나 둘 셋. 혈관외과. 감별이 좀 어려운 아, 그쵸. 그건데 디스크라든지 이런 척추에 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혈관이 그렇죠. 이제 혈관 자체가 막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그 그쵸.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가 않아서 발생하는 허혈성 질환들 그런 것도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사실 혈관성 질환이거나 한 경우에는 저린 증상 말고도 다른 증상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통증이라든지 피부 쪽이 죽는다든지 기타 등등 다른 증상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린 것만 있다. 비슷한 부분으로 쭉 내려가면서 저린 경우에는 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있는 거고 증상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엔 척추 쪽 디스크를 생각해서 다리가 저리다고 하면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성 신경병증 그렇죠.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뇨 쪽에 진단을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당뇨성 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고 힘이 빠진다든지 다리를 직선으로 들어 올릴 때 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척추 쪽에 문제일 것이고 피부에 병변이 있다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발끝이 온도가 낮거나 뭐 이러면은 혈관 쪽에 문제일 테니까 로컬에 있을 때는 사실 혈관외과를 찾아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신경외과는 쉽게 찾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먼저 신경외과 쪽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고 거기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의뢰를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자 10번. 저녁에 다리 부종이 너무 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 시작하고 한두 시간만 돼도 땡땡 붓고 저려요. 하나 둘 셋. 성형외과를 림프 부종으로 성형외과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암 수술, 유방암이라든지 부인과적 질환들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주변 림프 조직들을 제거하면서 팔이나 다리에 이제 림프 부종, 다리가 많이 붓고 심하면 이제 빨개지고 아프고 연조직염이 보통 잘 동반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대부분 수술 후에 발생하는 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환자분들은 수술로 생긴 사람들은 사실 어디 갈지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거기서 안내를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일반인들도 오래 앉아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붓고 아프거든요. 근데 저는 혈관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혈류 개선제 이런 거를 좀 먹으면서 증상이 좀 나아졌거든요. 그런 걸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정맥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혈관외과를 가거나 로컬에서 어디를 가야 된다 하시면은 대부분 이런 하지정맥이나 이런 것들은 흉부외과나 이런 데서 혈관이나 이런 걸 같이 봐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가시고 하지정맥만 따로 보는 요즘 그런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외과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서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우리과의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과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과에서도 그런 환자들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많이 배운한 유익한. 네. 맞아요. 진짜 다른 질환에 크게 생각을 해보거나 더 알아보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가끔 그런 것들을 궁금해했던 것 같고 어디과를 가야 되는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리고 대학병원에는 그 코디네이터분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죠. 맞아, 연락을 맞아, 하면은 어디과 진료 보시면 될 것 맞아,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다 연락을 해서 외래를 잡아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댓글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댓글 달아주신 분이 궁금해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 다양한 답이 나오고 저희가 커버를 그만큼은 못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좀 짧게 준비를 했지만 혹시 다른 게 또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싸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알버칠 무서워서 못 바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진짜 무서워서 못 발라요. 자기는 남한테 바르면서 자기는 못한다? 너무 무서워. 귀가죠.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어머 나 깜짝이야. 내 말이야.